대화가 끝난 후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낀 적 있나요? 마치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언제 당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그런 기분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평범한 대화, 심지어 친근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대화가 끝난 후 당신에게 남은 것은 죄책감, 불안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뿐입니다. 만약 이 기분이 익숙하다면 당신은 아마도 방금 숨은 조종자와 대화를 나눈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훨씬 더 교묘하죠. 바로 언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인식을 조종하기 위해 특정 문구들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들의 게임을 폭로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숨은 조종자를 99%의 확률로 식별할 수 있는 5가지 문장 표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난 그냥 널 도우려는 것뿐이야. 이 고전적인 수법. 이 문구는 비판을 보살핌으로 위장합니다. 원치 않는 조언, 당신의 선택에 대한 비판, 또는 노골적인 통제를 정당화하는 완벽한 방법이죠. 상사가 당신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뜯어고치면서 말합니다. 이봐, 난 그냥 자네가 성공하도록 도우려는 거야. 그는 당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대신 자신을 멘토로 포장합니다. 혹은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말할 수도 있죠. 난 그냥 당신이 최고로 보이길 바랄 뿐이야. 사실은 당신의 스타일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것인데도요. 이 문구의 교활함은 당신을 방어적인 위치에 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반대하면 당신은 배은망덕하고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그들의 좋은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꼴이 되니까요.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도와주는 사람이고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권력의 불균형이 즉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문장. 넌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또는 그냥 농담이었어. 진정해. 이것은 가스라이팅의 교과서적인 예시입니다. 조종자는 무례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반응하면 그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과도한 반응이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당신은 비이성적이고 예민하고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죠.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대해 모욕적인 농담을 합니다. 당신이 기분 나빠하자 그는 눈을 굴리며 말합니다. 진정해. 그냥 농담이었잖아. 유머 감각 좀 키워. 이 전략은 당신이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가? 내가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조종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함으로써 그들은 미래의 당신의 경계를 침범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문장.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죄책감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 문구는 관계를 거래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이 과거에 베푼 모든 친절, 모든 도움은 이제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지렛대가 됩니다. 부모님이 당신이 원치 않는 진로를 선택하라고 압박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 학비 대주려고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당신의 미래는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서 덧붙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너 이사하는 거 도와줬잖아. 그들의 도움은 선물이 아니라 나중에 상환해야 할 대출이었던 겁니다. 이 전술은 당신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당신은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이 죄책감은 강력한 통제 수단이죠. 건강한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은 점수판이 아닙니다. 조종자들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합니다. 네 번째 문장. 모두 그렇게 생각해. 또는
다른 사람들도 네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이것은 거짓 사회적 증거라는 교묘한 전술입니다. 조종자는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여 당신을 고립시키고 압박합니다. 그 모두나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은 한두 명의 의견을 부풀린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세상 전체가 당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직장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에 반대하며 말합니다. 사실 팀원 대부분이 그 계획은 별로라고 생각해. 그는 자신의 반대를 팀 전체의 의견으로 만들어 당신이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전략은 당신의 자신감을 훼손하고 당신이 집단에 순응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나?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 조종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논쟁을 피하고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익명의 다수와는 싸울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장.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존중한다면 했을 거야. 이것은 감정적 협박의 핵폭탄입니다. 이 문구는 당신의 사랑, 충성심 또는 존중심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조종자의 요구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시험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끔찍한 함정이죠. 연인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그 친구랑 연락 끊을 거지. 당신의 우정은 이제 당신의 사랑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됩니다. 조건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감정을 담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개성을 존중하고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종자들이 사용하는 5가지 독성 문장을 확인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종자와의 언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그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인식하고 잠시 멈추세요. 이 5가지 문장 중 하나가 들리면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그것이 조종의 신호탄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우위를 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혼란스럽거나 죄책감이 들거나 화가 나나요? 그 감정은 유효한 데이터입니다. 당신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논리에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경계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누군가 넌 너무 과민 반응해 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하세요. 이것이 이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야. 당신의 감정을 변호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과거에 해준 일들에 감사해. 하지만 이 문제는 그것과 별개야. 과거의 빚과 현재의 요구를 분리하세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애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건 할 수 없어. 이것은 사랑과 행동을 분리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모든 행동에 대한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네 번째 단계,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종료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당신의 경계를 무시한다면 그 대화에 머물러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거나 자리를 뜨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정신적 평화는
어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종은 혼란과 자기 의심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언어 게임을 인식하고 그 패턴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장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 주변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조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배운 서툰 소통 방식을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행동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대화에서 당신의 내면에서 경고 신호가 울린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듣고 당신이 무엇을 들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방금 조종의 5가지 신호 중 하나를 들었나요? 당신의 인식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어 도구입니다.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